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2023년 1월 8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5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은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What though life conspire to cheat you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12월 중 고용이 22만 3천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5%로 하락하였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은 상승폭이 둔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첫 번째 단신은 12월 중 유로존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9.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개월 연속 상승세 둔화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유럽 대부분 지역이 현재 여름과 같은 날씨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서남부 지역은 1월 1일 신정 때 섭씨 25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신은 독일계 바이오엔텍사가 9월부터 영국에서 암 백신 투약 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개인별로 특화된 mRNA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바이오엔텍사는 mRNA 방식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중국 당국이 파이자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경구 치료약 팍스로비드를 구입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명시는 푸시킨의 What do life conspire to cheat you?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명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Non-farm payrolls rose 223,000 in December as strong jobs market tops expectations. CNBC 뉴스 보시죠. 12월 중 미국의 고용이 22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월의 25만 6천 명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고 지난 6개월째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은 전문가 예상 20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해서 3.5%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1969년 이래 최저로 재복귀한 것입니다. 취업 포기자와 파트타임으로 포함한 광의 실업률도 6.5%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는 1994년 이래 최저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상 5%를 0.4%포인트나 하회한 거죠. 이날 주식시장이 큰 폭 상승하는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3% 증가하였는데요. 예상보다 하회한 거죠. 최근 연준이 타이트한 고용시장으로 인한 웨이지 인플레이션을 많이 우려하는데요. 이 웨이지 인플레이션 우려를 많이 낮춰주는 게 되겠죠. 업종별 고용 동향을 보면은 여가 및 접대업이 6만 7천 명 증가로 여전히 최고 많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건강도우미 5만 5천 명, 건설업이 2만 8천 명, 사회보조가 2만 명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2.3%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업률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12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고용 지표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 보고서 발표 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고요. 국제 수익률도 하락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임금 상승폭 둔화로 웨이지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연준이 긴축 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죠. 투자자들은 심지어 임금 상승폭이 둔화되면 실업률 하락도 문제될 게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상반기에 그 얕은 리세션 예상을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셀로 또는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 그 반대 의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의 근거는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 3.2%로 크게 올라대다가 4분기에도 3.8% 호조를 띨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고용지표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둔화되고 6월 1일에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이죠. 그간 추진해온 연준의 긴축 정책 효과가 드디어 서서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고용은 여전히 호조고 실업률 하락 등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고용 수요가 공급의 1.7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가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페드의 목표인 2%의 3.5배 수준입니다. 따라서 연준 인사들이 상당 기간 높은 금리 유지 발언을 이어갈 듯하고요. 특히 다음 화요일 아침에 나오는 지롬 파월 연준 의장의 스피치에 관심이 갑니다. 제 생각에 연준이 시장의 성급한 통화정책 수정 기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2월 1일 FOMC에서 기준금리 최소 25bp 인상을 예상합니다.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서 50bp 인상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신입니다. 12월 중 유로존의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9.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 둔화인데요. 지난 1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1년 6월의 첫 하락이었죠. 유로존 최대 경제인 독일의 경우 11월에 10% 상승했다가 12월에 8.6%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을 유럽 중앙은행 ECB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타겟 레이트보다 4.6배나 높은 물가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겠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번에 여름까지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얘기했죠. 다수 의견으로는 ECB 기준금리가 현재 2%에서 올 연말까지 3%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분기별로는 일단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25bp씩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크리스틴 르가르드 ECB 총재도 긴축 정책을 계속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오는 3월부터 ECB가 보유자산 매각 쿼너테이티브 타이트닝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매월 150억 유로씩 중앙은행 자산을 매각한다는 거죠. 일단 6월 말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ECB가 내놓은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을 보면요. 작년 22년에는 8.4% 그리고 올해는 6.3%로 조금 떨어지고 내년에는 3.4%까지 상승폭이 떨어집니다. 20의 중기 물가 목표 2%보다는 다들 높은 거죠. 참고로 세계 주요국의 물가 상승률을 표를 뽑아봤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전년 동기 대비 92.4%, 그리고 터키가 64.27% 올랐습니다.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했고요. 특히 일본이 그동안 잠잠하더니 전년 동기 대비 3.8%나 물가가 올랐습니다. 시간 나실 때 찬찬히 국가별 물가 수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신은 유럽 대부분 지역이 지난 12월 하순 이래 여름 같은 겨울 날씨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위스, 폴란드, 헝가리 등은 지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가장 따뜻한 날씨로 보냈다고 하고요. 1월 1일 정초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날씨는 섭씨 18.9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도 섭씨 20도 이상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는 1881년 이래 최고 기온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도 12월 30일과 31일에 기록상 최고 기온을 보였었고요. 유럽 서남부 지역은 1월 1일 신정 날씨가 섭씨 25도를 기록하였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폭우로 지하철이 물에 잠기기도 했고요. 유럽 내 수백 개 스키장이 눈 부족으로 슬로프를 폐장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스키장인데 눈이 하나도 없죠. 따뜻한 날씨로 꽃이 조기에 피어가지고 꽃가루 경고가 나오기도 하고요. 한편 유럽 정부들은 천연가스 가격 안정으로 한숨을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조속 대응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람들이 따뜻한 날씨는 즐겁지만은 두렵다고까지 하네요. 지난해 지구촌에 클라이밋 체인지 재앙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가 하면은
가뭄 현상도 빈발하고 있죠. 지난 주말에도 이태리 산사태, 호주 홍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밤 사이클론 태풍이 몰아쳤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현상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시점에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나오네요. 네, 세 번째 단신은 독일 바이오엔텍사가 9월부터 영국에서 암 백신 투약 시험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개인별로 mRNA 처방을 한다는 건데요. 2030년까지 1만회 처방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는 동사와 백신 테스트 파트너십을 선언했고요. 바이오엔텍사는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세계 암 환자에게 보급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네요. 영국 내 암 환자에게 우선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별 mRNA 처방은 인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유해 세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초기 및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활동 중인 암 세포를 공격하고 또 면역까지 한다고 하는군요. 이와 관련 바이오엔텍사는 영국 캠브리지의 연구소 그리고 런던에 본부를 다시 설치한다고 합니다. 암 백신이 성공한다면 정말 꿈의 약이라고 해야겠죠. 신뢰할 만한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단신은 중국 당국이 미국계 파이자사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경구약 팍스로비드를 구입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국립의약품 생산원은 12월부터 화이자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구정 전에 계약 성사를 목표로 해요. 현재 중국에는 치료 코비드 정책을 포기한 후에 코로나 환자가 너무 걱정해서 병원에 환자가 넘쳐나고 있죠. 병실 부족은 물론 약까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팍스로비드 경구약은 중증 차단에 90%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중국 당국은 쭉 서구 코비드 백신 그리고 처방약 도입을 거부하다가 작년 12월에 팍스로비드 처방을 첫 허용했다고 합니다. 도입은 아주 적어서 암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데 한 박스에 5만 이엔, 우리 돈으로 아마 850만 원 정도 되겠군요. 정상가의 22배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작년에 이 약을 정부가 구입해서 중증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여행객 중 약 23.5%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약 9%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중국에서의 코로나 발병이 인접국가의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 주말 발표된 고용지표 중에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 둔화가 주가의 큰 폭 상승을 가져왔죠. 그동안 잠잠했던 1월 효과 기대도 반영되었겠죠. 이로써 그 1년 전 대비해서 다우는 마이너스 7.2%가 되었고 S&P 500는 마이너스 16.7%, 나스닥은 마이너스 29.2%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국제 수익률도 하락세로 반전하였는데요. 즉 국채 가격이 올랐죠. 10년물이 3.56%까지 내려간대요. 이로써 장단기 금리 역전차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은행주를 필두로 해서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12월 중 소비자 물가 CPI는 전월의 7.1% 상승보다 많이 낮아진 6.5% 상승을 예상하네요. 호재로 작용하겠죠. 한편 화요일에 그 파월 의장 스피치는 호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주의 분기 실적도 호조를 예상합니다. 지난주에 그 1월 효과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현실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푸시킨의 What do life conspire to cheat you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